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 플랫폼 퍼블리를 창업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2024년에 회사 매각과 함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셨고요. 최근에는 기업인으로 그간의 실패를 고백한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내기도 하셨어요. 박소령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령입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저희 공통의 지인이 꽤 많죠.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죠. 네. 그리고 좀 뭔가 무슨 모임에서 뵀을 법도 한데 전 사실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소설가님은 저를 모르셨겠지만 저는 소설가님을 뵌 적이 있으므로 팬심으로 몇 년 전에 뵌 적이 있으므로 제가 사실 그걸 몰랐다가 15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 근데 작은 서점 애청자시라면서요? 네, 제가 우연하게 문영배 판사님 나오신 되게 최근 에피소드를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그 2시간 방송이 너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어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장강명의 인생책 인터뷰 코너를 쭉 몰아서 듣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 섭외를 이렇게 의뢰를 한 다음에 들으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약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섭외를 받고 나서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빠짐없이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문영배 판사님이랑 이렇게 한 열몇 편 듣고 말려다가 출연 섭외도 와서 그냥 다 숙제를 열심히 하고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걷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걸을 때 진짜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러닝 하시거나. 그냥 산책할 때도 저는 이제 그 인생책 코너를 쭉 들었었고, 특히 최근에 2주 정도는 제가 여행을 조금 다니다가 왔는데, 낯선 곳에서 여행하면서도 계속 도시의 거리를 걸어 다닐 때 계속 귀에 꽂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어쨌든 대표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대표님의 직함을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맞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냥 대표님으로 할까요? 그냥 제 이름 불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소령님, 박소령님.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 퍼블리 안에서는 아마 서로 호칭이 님이었나요? 님을 붙이지 않고 그냥 한글 이름 그대로인데 님 없이 그냥 썼습니다.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런가요? 그래서 소령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냥 강명하고 부르는 거죠. 소령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소령님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실패를 통과하는 일 책 날개에 있는 그 소개 읽으면 될까요? 박소령님. 콘텐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15년 스타트업 퍼블리를 창업했다. 일단 1년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10년간 이어졌고 2024년 회사 매각과 함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그 사이 시드부터 시리즈 B까지 4차례에 걸쳐 투자를 유치했으며 콘텐츠 정기 구독 서비스인 퍼블리 멤버십을 비롯해 6개의 서비스를 만들고 성장시켰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했다. 경영 컨설턴트와 대안학교 교사로도 일했지만 그에게 학교와 직장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평생 읽고 보고 들어온 콘텐츠였다. 결국 콘텐츠 시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창업으로 이끌었다. 2016년부터 경영 경제 도서를 리뷰하는 칼럼 박소령의 올댓 비즈니스를 연재 중이다. 소령님이 다양한 경험 이야기 이따가 책 이야기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독서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책하고 관련된 근데 좀 고약한 질문부터 먼저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책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 콘텐츠의 힘을 믿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책에 정말 정답이 있는 걸까? 제가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책으로 읽었던 것과 달랐다. 뭐 아무리 사전에 많이 알아봤다 해도 링유의 실전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게 이제 어떤 창업자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그런 경험이라 가지고 더 그렇겠지만 네. 간접 경험이라는 게요. 진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게 간접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네. 기업 경영 노하우는 아니겠구나. 그럼 삶의 교훈은 내가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네, 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 요즘에 그냥 저의 생각은 네. 당연히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비교하면 이거의 가치나 피부에 확 와닿는 무게감은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짜 이제 이 뼈에 흔적을 남기는 가르침은 직접 경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실전뿐이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간접 경험이 주는 가치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힘들었던 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가 훨씬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 영어로 I don't know what I don't know가 네. 되는 부분. 그게 사실 사람을 되게 확 시야를 가둬버린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더 하는 편이고, 네. 간접 경험이 주는 가치는 그래도 이런 게 세상에 있긴 있구나 정도의 약간 등불 같은 느낌이면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걸로는 일단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이제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네. 모르는 것도 있고, 네. 내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알고 네, 있다라고 네, 네. 하는 모르는 게 있는데, 네, 네. 네가 모르는 게 있어라는 거는 간접 경험으로 네. 알 수 그게 있겠구나. 아주 명확하진 않아도 세상 저 멀리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너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단다라든지, 뭐 제 머리에 갇혀 있었던 선입견을 깨부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든지, 그게 직접 경험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란 사람의 뭐 새로운 길을 보여주든 고정관념을 깨부숴주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간접 경험으로서의 최대치로 제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건 꼭 네. 이제 사업 경영뿐 아니라 네, 인생에서도요.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다른 경영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잖아요. 많이 만나시게 되면은 네. 좀 어떤가요? 책 전혀 안 읽고 그냥 나는 간접 경험 독서가 싫다. 근데 그냥 이분은 참 네. 감각이 좋네. 내지는 뭐 그런 분도 계신가요? 근데 그런 분이 당연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부끄럽지만 제가 막 사람을 많이 만나는 타입의 저는 대표가 아니었었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관계 폭이 굉장히 좁다. 그거는 약간 고백을 먼저 하고 싶고. 엄청 네. 엄청 이렇게 인맥 왕이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가요? 네네, 전혀 아니고 굉장히 저는 협소하게 만나는 편이었어서 아는 분이 많진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약간 생각한 거는 네. 그 혹시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게 젠슨 황에 대한 공식 전기에 가깝습니다. 예. 올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얼마 전에 엄청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네. 그 젠슨 황에 대해서 3년 동안 옆에서 취재할 권리를 얻고 그 뉴요커 기자가 전기물을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젠슨 황의 사무실에 가면 책이 이만큼 쌓여 있대요. 근데 거의 경영경제 책밖에 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젠슨 황은 뭐 인문학 이런 쪽은 전혀 안 읽는 분인가요? 뭐 소설도 안 읽으시고, 네, 경영경제밖에 자기는 안 읽는다. 네. 그래서 진짜 책으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면서 그걸 다시 또 사업에 적용을 시키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숙달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엔비디아 임원하고 가격 정책 갖고 막 둘이
토론을 하는데 네. 그 젠슨왕이 그 임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읽은 가격 정책에 관한 책 3권만 대보라고. 그래서 그 임원이 말을 못하니까 이 책 다 읽고 나랑 다시 토론하자라고 되돌려 보낼 정도로 진짜 공부 빡세게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또 본인 사업에 연결시키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건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조금 놀라기도 했었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젠슨왕이 그렇게 네.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네. 실전에 적용한다고 네. 하면 네. 네,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있을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젠슨왕이 그 경제경영 책을 뭐 독서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네. 경제경영에 집중해서 하는 줄 몰랐는데요. 네. 대표님도 좀 이렇게 경제경영 도서를 일단 리뷰를 하시고 예. 좀 독서가 경제경영 분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나요? 근데 지금은 해마다 약간씩 저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은 제가 주로 읽는 책은 경제 경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좀 인물에 대한 자서전 평전류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네. 경제인이 아니더라도요? 네, 그냥 네. 뭐 정치인이든 네, 뭐 네. 그냥 뭐 예술 하시는 분도 좋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직접 쓰든 누군가가 대신 관찰자로 쓰든 네. 그 사람을 보여주는 책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종류의 책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다 책장에 다 사모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런 책이 잘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면 절판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쵸. 빨리빨리 사모아서 책장에 넣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좋아하시는 그런 좀 그런 유의 책 유형 같은 게 있나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하신 이제 자서전이든 회고록이든 평전이든 되게 그 분야가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랑 해외 제품이 많이 다른 분야인 것 같거든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메이드 인 코리아 회고록은 정말 제가 기자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정치부랑 산업부 있으면서 회장님 회고록이랑 무슨 국회의원, 뭐 대선 후보 회고록 진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고역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책 읽으면 진짜 와 맞아요. 차이가 좀 나죠. 어프로치가 다르다. 그게 문화적 배경이 약간 기본적으로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식 그 기자분들이 쓰시는 주로 그런 회고록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걸 제가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찾아서 읽고 싶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제 안 나오는 없더라고요. 카테고리의 책이 됐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투자자, 사업가 분하고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미국에는 그런 자서전 평전 문화가 있는가? 왜 한국이랑 그게 차이가 있는가? 여쭤봤는데 그분의 이제 자기의 가설은 뭐였냐면 본인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학교 때부터 학습이 되고 대학 갈 때는 또 대학 에세이를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유려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고 또 어떤 동네에서 누가 죽어도 그 부고 기사 같은 거를 되게 잘 쓰는 어떤 전통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 하든 누가 대신 해주든 이런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배경이다 보니 이제 회고록, 자서전, 평전이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런 토양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딱 튀어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었는데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많이 써 버릇하면 유년기부터 쓰는 훈련을 받으면 좀 자기의 단점을 드러내는 훈련도 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의 평전이든 회고록이든 내지는 이제 대필 작가를 기용한 자서전이든 아니면 뭐 기업의 이제 뭐 성공담이든 뭐 그런 책도 요즘 좀 나오죠. 보면 정말 무슨 뭐 이렇게 이북에서 수령님 자서전 비스무리한 대근 단점이 없어요. 막 이런 느낌이다가 왜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아이작슨한테 맡겼잖아요. 아까 뭐 젠슨왕도 맡기듯이 되게 단점 쿨하게 쓰고 뭐 단점 볼 자신 없으면 난 안 보겠다 이러고 그냥 내라 이랬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뭐 사람의 매력을 더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의 수준을 떠나가지고 그냥 믿음 자체가 통째로 안 가고 정말 그 수령님 뭐 축지법 쓰시네 뭐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그러다가 실패를 통과하는 일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뭐 너무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또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뭐 단점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단점이랑 뭐 자기의 괴팍한 점이랑 뭐 하다가 뭐 잘못 알았던 점, 뭐 반성하는 점, 뭐 그런 거 했는데 꼭 뭐 반성하는 점이 있어도 정치인 회고록 같은 거에 반성하는 점을 보면은 뭐 그때 더 투쟁하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뭐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랄까 저의 그냥 생각인데 이게 뭔가 정육각형이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만점을 받아도 어떤 것들은 되게 과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매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취약성이면서 저는 무기이자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실리콘밸리 거부들은 한 과목 빼놓고 다 과락인 것 같은 그런 각자 총체적으로 인간 과락이다 뭐 이런 느낌의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죠. 근데 그 자체로 또 개인주의적으로 또 뭐 존중받고 그 사람은 그렇지 뭐 나는 또 이렇지라는 게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육각형이면 모두가 다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인생책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속이 막 활명수 마신 것만큼 이렇게 트입니다. 인생책은 3권을 보내주셨어요.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의 영감,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리고 필 나이트의 슈도 꼽아주셨고요. 저희는 2부에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을 집중해서 다루기로 하고 남은 시간 오늘 1부는 그럼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와 슈도 얘기 나눠볼게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대표님 말씀으로 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10년 됐고요. 나온 지 벌써 2016년에 나왔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나요? 10년 됐습니다. 와, 되게 오래된 책 같은 고전 느낌인데. 같은 느낌이죠. 16년에 나왔고 이 책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본인이 60대 중반일 때 이제 여러 매체에 냈던 거를 이제 끌어모은 일종의 이제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본인이 이제 소설가라는 직업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제 본인의 삶의 원칙, 일할 때 원칙 이런 것들을 11편의 이제 글로 모은 에세이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 만화책 나오고 경제 경영 도서 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루키 지분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랑 해변의 카프카랑 하루키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처음 어릴 때 읽었던 거는 당연히 그 노르웨이의 숲부터 이제 읽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갔던 것 같고 저는 와 야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무지 이러면서 이제 보면서 끝났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나이 먹으면서 훨씬 저는 좋아하게 된 작가고 더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는 제가 2019년부터 저를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었었는데 그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훨씬 인생의 롤모델로 좋아하게 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세요?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도 달리기 얘기 나오죠. 건강관리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왜 좋아하시죠, 작가님은 그 책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소설가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뭐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거 직업, 돈벌이이고 뭐 예술 행위보다는 어떤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네. 내가 일로서 한다. 뭐 그런 제목이고 내용도 사실 네. 거기에 부합하는 매일매일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네. 준비 단계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자세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가 네. 약간 이 사람은 진짜 이제는 뭐 확고부동하게 뭐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네. 그리고 그냥 대가가 아니라 그냥 마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테크니션으로서의 마스터구나 뭐 그런 생각 같은 거 때문에 저도 되게 존경해요. 근데 저는 달리긴 너무 싫어요. 그냥 이렇게 독서를 열심히 뇌 운동. 뇌 운동. 아니 그러면은 저기 네. 하루키 소설을 하나 꼽아주실 법도 한데 어쨌든 인생책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인 건가요? 그 책이 저는 제일 좋았고 물론 이제 그 책에 나온 메시지가 소설에 사실 다 묻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좀 직설적으로 끄집어 올려놓은 메시지의 총체가 그 책이어서 저는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 책을 사실 다시 한번 조금 쭉 훑어보고 왔는데 네. 제가 밑줄을 항상 그으면서 보는 편이어서 네. 어디에 밑줄을 많이 그었지? 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제가 되게 막 별표도 쳐놓고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당대 평가받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았고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이겨서 내가 만든 무언가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헌신적으로 뭔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결과는 약간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읽혔었습니다. 네.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뭐 동료 작가거나 네. 가끔 뭐 뮤지션 뭐 뵐 때도 있고 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홍대 근처에 뭐 이제 뭐 예술가 무리들을 네. 만나면 네.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고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 돼도 네. 뭔가 좀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뭐 너바나 스매시 라이크 틴 스피릿도 네. 뭐 빌보드 1위 못했대, 6위가 최고였대,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네. 막 무슨 명작이 나왔을 때는 뭐 그거 되게 뭐 악평 많이 받았대. 하지만 정말 진정한 좋은 작품은 뭐 나중에 끝까지 시간을 버텨 뭐 그러면서 고전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정신 승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고전으로 뽑히는 것 중에도 저건 아무리 봐도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된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령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어쨌든 그래도 뭐 자기가 작품을 남긴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자기 위안을 하고 뭐 정신 승리라면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소령님은 사실 이제 저하고는 다른 분야에 계셨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이게 우리의 성과는 결국은 숫자이고 뭐 주주한테 뭐 어떤 뭘 보여주는 것이든 조모번한테 직원한테 보여주는 것이든 이게 뭐 약간 작품을 남기는 거하고 사업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견디는 힘을 이제 경영하시거나 경제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의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술 작품하고 제가 이제 같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었고 저도 다만 어떤 사업이 짧게 큰 돈을 벌고 끝나는 경우도 사실 있고 뭐 그런 그렇죠. 경우도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같은 것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길고 오래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몇백 년씩 남는 브랜드들도 사실 있고 뭐 노포 같은 것들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길고 오래 인간의 생명을 뛰어넘게끔 무언가는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사실 저는 관심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 제가 회사 초기에 엄청 인상적으로 읽었었던 어떤 부고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케아 창업자가 죽고 나서 그때 외신에 실렸던 부고 기사가 기억이 남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마 이 사람도 거의 늦게 돌아가셨었는데 20대 때 이케아를 이제 시작해서
거의 이제 60년, 70년을 바쳐서 이거 하나 하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살아봐야 100년인데 네. 그 이상 더 오래가는 무언가를 남기는 게 자기 필생의 약간 미션이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수련님과 저의 공통의 네. 지인인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이 오셨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약간 이렇게 조금 울컥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또 사업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내 생명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달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저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직업이란 게 뭘까요? 좋은 직업은 뭘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또 한자를 찾아봤거든요. 직업의 한자. 네, 직업의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직은 사실 그 한자보다 업이 그 한자에 따르면 나무 목자를 써서 쓰는 한자더라고요. 그렇군요. 밑이 이제 나무 목자인가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해설에 따르면 그 업이라는 표현이 나무를 가지고 뭔가 다 가다듬고 하는 일로서 이제 업이라고 써놓은 거를 보았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직업이라는 게 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단순하게 내가 노동력을 바쳐서 재화라는 형태로 돌려받는 거, 돈이라는 형태로 돌려받는 거 하고 약간 다른 느낌인 그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상위 느낌? 네. 네, 정도만 좀 어렴풋하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푸파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내가 한 시간 동안 나를 내주고 품삯을 받았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그래도 삶의 뭔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뭔가 헌신하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건데 약간 본인 뜻이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나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단어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네. 찾아봤지만 뭔지 모르겠다. 네. 사업은 뭡니까? 사업의 업자도 같은 그것도 똑같은 한자죠? 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앞에 일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해설에 따르면 장사랑 다르다 이거는 또라고. 네, 장사와 다른 게 사업이다라고 또 해설은 써 있던데 점점 더 어려워지네라고 일단 사전을 덮었고요. 직업은 품팔이와 다르고 사업은 장사와 다르다. 근데 그 업이라는 게 뭔가 조금 뉘앙스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이걸 뭐라고 제가 언어화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장사도 품팔이도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교환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직업 사업이 되면 거기에 어떤 무슨 추상적인 차원의 뭔가가 가치가 부여되는 건가 보죠. 약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로 정량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느낌이 좀 확 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퍼블리의 대표이사는 좋은 직업이었나요? 힘든 답변, 힘든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가 좋은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저한테 사실 좋은 직업이라는 게 사실 저란 사람을 그냥 보여주는 무언가의 단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좋은 직업은 뭐였냐면 아까 조금 말에서 언급됐지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일을 한번 뭘 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 뭐 9 to 6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를 저는 원했었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면 엄청 제가 쏟아부을 거라고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에 쏟아부을 것인가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저한테 숙제였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특정 기업의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거대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풀릴 수도 있지만 무언가 어려운 걸 풀고 싶어 정도의 이제 막연한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했었을 때 제가 피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노동력과 월급을 교환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지에서 지워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남은 게 저한테는 창업이라는 선택지로 뛰어들었던 것인데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좋은 직업이 저한테는 뭐였냐면 결국 제가 일을 통해서 제 스스로한테 주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막연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저한테는 이제 엄청 중요한 좋은 직업이야 아니야 차이를 가르는 좀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작업을 네, 해야 네,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완전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무언가 계속 뭔가를 만들려는 일은 계속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퍼블리 대표이사는 네. 좋은 직업이었느냐고 여쭤봤으니까 맞아요. 네. 퍼블리는 좋은 사업이었냐고 여쭤봐도 되겠죠? 네. 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그 퍼블리라는 주식회사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네. 퍼블리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던 유료 정기구독 콘텐츠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냐라고 하면 사실 이익을 저희가 못 냈던 사업이어서 네. 아주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다른 앵글로 좋은 사업이었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컨텐츠를 보셨던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뭐 일과 삶에서 도움을 드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 경험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씨앗을 틔웠다면 좋은 사업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소령님의 인생책 중 가장 먼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뭐 직업, 사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네, BTS의 명곡 중에 네, 그 Answer, Love Myself라는 노래입니다. 네. 선곡 사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이 곡은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이제 팀원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곡이었었고, 그 추천의 사유는 이제 이 노래 가사와 제목 때문에 저를 좀 신경 써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추천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되게 좋은 곡이다라고 하면 추천을 받았었고, 사실 여전히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최근에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조금 더 저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자, 그 정도로 약간 애를 쓰고 있는 요즘이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BTS, Answer, Love Myself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P.L. 나이트의 슈독을 꼽아주셨어요. 저는 못 읽은 책이거든요. 어떤 책인가요? 책은 좀 이제 두꺼운 하드커버 책입니다. 네, 벽돌책입니다. 네. 그래서 찰리 먼거 책으로 골랐습니다. 이제 필라이트는 이제 이름에서 약간 이제 힌트가 있지만 이제 나이키 창업자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물러나셔서 이제 글 쓰고 좀 쉬시는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이 책도 10년 전쯤에 나온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완전히 나이키 이사회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학에 글쓰기 과정을 등록하셔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쓴 책이 슈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네네. 근데 하여튼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1963년에 나이키를 이제
업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기 이제 1년 전 1962년부터 시작해서 목차가 62, 63, 64 한 해가 하나씩의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에 딱 책이 끝나는데 저는 그 책의 미덕은 나이키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가장 고생했던 첫 사업의 20년만 집중적으로 쓰고 책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 1980년이면 사실 나이키가 그렇게까지 세계적인 브랜드는 아닙니다. 아닐 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성공을 거두기도 전이고 초기에 20년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일본에서 원래 운동화를 떼다가 이제 다른 브랜드로 이제 막 본인 차에 운동화 싣고 막 다니면서 팔았던 시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제 막 절절매면서 돈 구하러 다닌 얘기가 전체 책의 진짜 한 3분의 1 이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엄청 이제 그 초기에 첫 창업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분도 고생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것도 그 한국 회장님들의 회고록하고는 아주 다르네요. 그 초점이 다른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도 슈독 맨 앞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소개가 돼 있고, 맞습니다. 저도 그냥 도서관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이렇게 실패를 통과하는 일 못지않게 그냥 피눈물 나는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맞습니다. 슈독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그 포인트가 이 책의 기본적인 서사가 성공 서사가 저는 아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하의 나이키를 보고 있고, 물론 최근 몇 년은 너무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지만 이 최근 몇 년을 제외하면 사실 이제 압도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절대 강자 위치를 수십 년째 지켰던 회사잖아요. 그런 이제 미국의 뭔가 뭐 스포츠를 상징하는 거의 브랜드에 가까운 회사로 우리는 나이키를 오늘날 인지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이키의 첫 20년은 너무너무 피눈물 나는 고생과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몰라서 진짜 벌벌 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는 이제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드신 어떤 선배 창업자가 자기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나도 이러했으므로 여러분도 본인의 스스로의 이제 결승선을 정해놓고 한번 달려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을 때도 좋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읽었을 때도 또 한 줄 한 줄 와닿는 구절이 너무 많고 그러하였습니다. 실패를 통과하는 일 중간에 슈독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특히 2017년에 슈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으셨죠? 17년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저도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어리석게도 저는 이제 회사라는 거를 깊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절벽에서 그냥 점프하듯이 창업을 시작했었던 경우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의 회사를 만들지라는 고민보다는 약간 이제 스타트업 업계가 그 당시에는 뭔가 다들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 안에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다들 좀 도박장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제이커브 얘기하면서 전통적인 사업 방식은 끝이고.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하지만 그때 그 안에 있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도 이제 투자금을 이제 계속 조달해 가면서 계속 성장 커브를 만들 수 있을까에 이제 그 흐름 안에 저도 같이 있었었는데, 근데 2017년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저희 회사의 미래를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하면서 저희 회사를 믿고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막 서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발표를 하다 다니던 시기였고요. 네, 그래서 처음 발표하고 막 울고
타격이 엄청 심하셨다고요? 네, 자아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런 거절당한다는 경험이 이제 물론 앞에도 있었었지만 그때 이전에도 없었던 게 당연히 아닌데 그때는 그게 타격이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회사를 보고 투자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보면 창업자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직 뭐 지표가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 초기 팀일수록 사실 창업자가 어떤 댐댐이의 인간인가, 어떤 그릇을 가진 리더인가를 보고도 투자를 당연히 하신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아, 내가 지금 그 그릇과 댐댐이에 안 들어가는 인간이 이로구나라는 거를 깨우친 게 저한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과 공포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독의 일부 문단이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 이제 발췌가 돼 있는데 발췌에 인용이 돼 있는데 그 부분만 읽어도 막 한숨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역시 사업은 하는 게 아니야. 장사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의 돈 빌려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건 진짜 나는 못하겠다. 거기 그 아마 인용하셨던 부분이 저거였죠. 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아는 모든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우 난 못하겠다 했는데 대표님은 저랑 거꾸로 읽으셨다고요. 오히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용기를 받았다, 응원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요즘 그러니까 특히 그때 많이 했던 것 같냐면 저보다 저는 훨씬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읽으면 저의 고통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측면에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읽을 때도 이 사람 이렇게까지 했구나. 나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나 아직 괜찮다라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품고 있는 의심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휴머니즘 때문에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좀 이렇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으신 건지. 슈독을 통해서 어쨌든 위로를. 그러니까 어쨌든 저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의 극단까지 무언가를 해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 훨씬 컸으니까 이미 그렇게 돈이 조달돼야 되는 상황에서 굴려야 되는 자본은 너무 많은데 그 자본이 조달이 안 되니까 진짜 다 밀어 넣는 싸움을 거의 20년을 이제 했던 사람이어서 저야 사실 한 몇 년 해보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드네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이제 20년 가까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직 애기다. 아직 나 애기밖에 안 됐고 아직 갈 길이 훨씬 멀고 이 사람이 했으므로 나도 언젠가는 이제 그 길까지 가더라도 버틸 수 있을지도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이런 말들을 스스로한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말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이제 좁은 세계관에서는 그렇게까지 마음 상하면서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정말 이렇게 약간 호러물처럼 읽다가 뒤에 반성은 많이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반성은 하는데 후회는 안 한다. 읽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조금 다시 이렇게 질문을 궁리를 하려고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반성하는데 후회 안 한다는 거는 다시 그걸 되풀이해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진짜 그러신가요? 근데 그게 사실 블루 피리어드에 나오는 명대사인데 대사가 만화의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그 주인공이 진짜 본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입시를 무사히 이제 마친 다음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만 치렀어요. 치르고 나와서 그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다. 반성할 것은 너무 많지만 근데 이런 말을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납득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직 그 입시 결과가 발표가 안 나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떨어지면 후회도 좀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한다는 감정은 저는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도 같은 얘기가 나오던데 내가 완전히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실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했으면 사실 결과는 뭐든 지금 상관 안 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또 하고 싶다, 되풀이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감각이군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과정에서 내가 모든 거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는 반성할 지점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한다면 개선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건 다시 할 때 문제인 것 같고, 그냥 그 같이 보냈던 어떤 그 현재 시점에서의 과정에서는 하나도 후회가 남는 게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완전 전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대사가 엄청 좋게 저한테 남았었습니다. 실패를 통과하는 일, 이제 저는 괜히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이제 같은 지면에 글도 쓰는 이제 동료 저자이고 하니까 이렇게 인터뷰 출간 직후에 인터뷰 많이 나왔을 때 기사를 보면서 괜히 반가웠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좀 악플 같은 것도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수령님도 그 악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고객분들, 독자분 써주신 그 후기는 엄청 많이 찾아 읽고요. 그 기사 자체에 걸려있는 댓글은 안 읽었습니다. 요즘 그냥 이제 어떤 약간 문화가 됐잖아요. 무슨 기사에 뭐가 나오면 일단 욕하고 시작하는. 어떤 각도로 욕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제일 상처가 많이 받을까. 뭐 이런 궁리를 한 몇 초 정도 하고 쓰는데 사업 실패가 자랑이냐. 뭐 사업 실패한 게 무슨 뭐 통찰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왜 책까지 내느냐, 이런 악플들을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개인이 어떻게 읽으시는지는 사실 책이 저는 세상에 나오면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그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은 읽지 않았으나 당연히 이 책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이 쓰신 후기 같은 것들은 다 거의 다 찾아 있는데 당연히 거기도 되게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으시고 평가들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되게 좋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당연히 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어떤 부분은 이 마음이 이런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요즘에 최근에 제 마음을 약간 정리하려고 어떤 마음을 약간 먹었냐면 그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나 장소에 따라서 각각 그때그때 맞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다른 얼굴을 바꿔 끼워가면서 그때그때 맞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 퍼블리라는 회사의 창업자로 일했던 10년의 박소령이라는 사람이 했었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어떤 후회와 실수와 반성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 복귀한 회고록인 거고, 이 사람은 그때 10년의 역할을 했던 박소령은 약간 저한테서는 약간 이미 떠나간 사람에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전생 같은 건가요? 약간 이제 죽었어요. 약간. 네, 약간 죽어서 약간 시신해부대에 이미 올라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이 시신으로부터 얻어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을 했다고 누가 그 후기 쓰신 걸 봤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책은 장기 기증 같은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본인 몸을 그냥 올려놨다고 표현하신 걸 봤는데 엄청 감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떻게 읽힌지는 저는 독자분들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쓰임새가 뭐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좀 하면 안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라고 쓰신 거에 좀 가까워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읽으신 분들한테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어서 그렇게 읽힐 수 있으면 저는 뭐 문제가 없고 쓰임이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령님의 인생책 두 번째 책 필나이트의 슈독과 함께 또 수령님의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수령님의 계획도 궁금하고 이제 전생 아닌 현생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거는 찰리먼거의 책 가난한 찰리의 영감 이야기를 하면서 2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